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문명이 발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검의 존재를 알고 갈고 닦으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천국이 도래한다. 고찰.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여 저절로 천국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여 불멸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물고문을 당할 때에는 숨쉬기를 바라며 공기를 간절히 찾지만 당연한 것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물고문을 당할 때는 어떤가요? 숨쉬기를 바라죠. 공기를 간절히 찾죠. 그런데 당연히 숨 쉴 수 있으면 어떤가요? 공기를 더 이상 찾지 않죠. 현 시대에서 육체는 어떤가요?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얻는다면 그러한 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면 그러한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예를 들고 있죠. 과거 한국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은 삼시세끼만 챙길 수 있는 사회만 되더라도 천국이라고 생각했겠으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절대적 빈곤의 시대는 마감했으나 여전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을 겪었어요. 배고픔을 겪어야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어떤가요? 그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현 시대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죠. 오히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 시대의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즉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그 조건이 완성되는 순간 천국의 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문명의 물질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달성되는 희망상은 천국의 실현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 문명의 발전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한 제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그래요. 물질 문명의 발전이 반드시 천국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물질 문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면 인간이 생존 의지가 첫 번째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이 각한 천국을 향한 의지가 드러나기 힘듭니다. 그래요. 사람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일을 하더라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겠죠. 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얻게 되면 또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면 더욱더 힘들겠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곳에서는 그래요. 천국을 이루려는 의지를 내기가 힘들어요. 천국을 과거에 연구했던 이가 있죠. 대표적인 이가 예수죠. 한번 볼까요? 볼 필요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에 대한 걱정.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오히려 약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 악령과 결합하여 지옥을 향한 의지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요.
지옥으로 향한 의지.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며 실현시키려는 사람은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겠지만 그렇죠. 지옥을 달성하려는 이유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천국이라 생각하겠죠. 대표적인 이들이 누군가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죠. 물론 절대적 빈곤이 형성된 사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고대 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천국으로 향한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현실 사회의 천국화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천국을 달성할 수 있겠죠, 마음에서.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천 년간 사회를 구성하는 상당수 인간들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으나 산업화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인류 문명의 역사 중 중대한 사건이 하나임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죠. 현 시대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죠. 큰 사건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한 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수천 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요. 현 시대 물질 문명의 발전 수준은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는 순간 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 도입이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나라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추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본 조건에 불과한 원인은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달성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해요. 그것이 천국을 달성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유리하게는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정의가 드러나며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그러졌는데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바로 세워라. 물론 시대에 맞게 세워야 되겠죠. 즉 시대별로 정의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더 낫겠죠. 그래요. 현 시대의 정의 대표적 형태는 적정 임금과 적정 소득 그리고 적정 이윤율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적정 임금이나 적정 소득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위력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정의를 알고 자비와 사랑을 통해 불이익하게 획득한 재물을 희생할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드러날 때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얘기했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의를 실현하죠. 그런데 어떤 사회적 위력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적정 임금과 적정 소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완벽하지 않지만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 보완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래요. 정부 정책도 중요한 거예요. 사회 그리고 부류에 입각해서 얻은 재물을 희생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적정 임금이나 적정 소득이 그런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의지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 영역에서 정의를 살펴 강제하여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의식화하는 것인데,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통치하기에 자기를 지지하는 집단이 정의롭지 못할 경우 희생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치 영역에서 그래요. 바른 교육을 하면 좀 더 낫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다고 얘기하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희생을 강요하며 정의를 더욱 어그러지게 할 가능성도 있지요. 따라서 민주정치 제도로 정의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긴 시간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시행착오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 없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깨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 시대 민주정치 제도의 역기능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정치 제도는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질 때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민주정치 제도를 너무 비난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제도에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나요? 제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정의 구체적 내용을 널리 전파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불완전한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후유증을 제거하는 일이 정의 실현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 실현은 후유증 자체를 없앨 수 있겠지만 아직은 문명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실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적정 이윤율은 적정 임금이나 적정 소득이 확립되고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적정 임금이나 적정 소득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적정 이윤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적정 이윤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적정 이윤율이라는 건 기업이 되게 중요하죠. 기업은 누군가요?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의 삶의 터전이죠. 또 세금의 원천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정 임금이나 적정 소득 그리고 적정 이윤율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한 가지만 지켜야 돼요. 그럼 뭘 지켜야 되나요? 적정 이윤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농민이 배고프다 해서 토지를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적정 임금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비용이지요. 임금의 특징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임금이건 또 그 기업 소유자가 얻는 소득이건 사회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죠. 비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죠. 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요.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근전하는 일은 정의 원칙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적정 임금과 적정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요. 적정 임금과 적정 소득을 낮춰서 적정 이윤을 높여라 이 말은 억지로 임금을 낮추고 소득을 떨어뜨려서 달성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불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생산성을 또 증가시키는 방법이 또 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적정 이윤율은 직업수와 깊은 연관이 있어 중요한 개념이지요. 아무리 정의가 확립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실직자가 많아지고 사회적 생명활동이 힘들어진 국가가 어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삶의 터전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붕괴되면 실직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직업을 잃은 이들은. 물론 정의가 확립될 경우 화산활동에 비유하면 지표와 마그마가 없으니 절대자의 시험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됩니다. 그렇겠죠. 좀 항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 절대자의 시험이 도래할 수는 있어요. 정의가 확립되더라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이겨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요. 적정 이윤율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적정 이윤율은 큰 폭 감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무리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뭐 세계적으로 어려우면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시기에는 있는 경제 영역의 주역들과 정치 영역의 주역들이 신검을 잘 활용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준비를 잘 안 하죠. 세 번째 조건은 다른 제도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고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사라지거나 위협받고 부족 토대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또 외부의 침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도 나오죠. 한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더욱 힘들지요. 그래요. 대놓고 공격하겠다고 그래요. 협박하는 나라가 한국에는 있죠. 위에. 요즘에는 또 핵을 개발하면서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또 근래에는 무인기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북한이라는 국가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끝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을 지탱하는 제도의 생존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향해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왜 하나요? 예전에 얘기했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해서 나온 제도이다. 수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변모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여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위협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가요? 북한은 철저히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죠. 막는 거예요.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를 고집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견해를 핑계로 그럴듯한 견해를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권은 더할 나위 없이 열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그래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한 나라가 한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도의 생존에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장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조건은 모든 인간들이 신검을 익혀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며 악령을 뺄 수 있고 누구나 절대자와 함께함을 알며 인간들이 절대자의 아들 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고 동참하여 발전적 활동을 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그래요. 누구나 신검을 익혀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려 해야 되겠죠. 절대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인간을 절대자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세 가지가 뭘까요? 육체도 물론 중요하죠. 육체도 필요하니까 했지만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 이게 하는 보물 세 가지가 뭘까요? 삼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이게 하는 것,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하는 것, 그래요. 인간의 영혼은 절대자의 절대영의 일부가 변해서 된 거라 했죠. 영혼의 뒤에 절대영이 감추어져 있다. 절대영이 첫 번째 소중한 보물이겠죠. 절대영 그리고 또 인간의 신검이 있죠. 인간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신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절대금이 있다. 그렇죠. 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보물이고, 또 인간의 마음이 또 감추어져 있는 게 또 있죠. 절대자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요. 이게 하는 삼보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절대자의 마음은 절대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언젠가 인간 역시 진리에 입각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 자연히 천국은 이루어지겠으나 인간의 선택을 통해 현 시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했죠. 단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거죠. 의지와 또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약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집착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쓰는 이가 천국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천국을 꿈꾸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후인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것은 이글을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비록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졌다지만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조건이 천국이 실현되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상 천국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조건은 정신적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한국과 또 전 세상에서 천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정신적 조건, 그 사람들이 바른 의지와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면서 기도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앞에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저와 늘 함께하는 이여 자비와 사랑의 검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리이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놨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정신적 조건에 대해서 다른 이가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봤으니까.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나쁜 견해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어떻다는 건가요? 마음에서 절대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른 견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라 했어요? 외단이 중요하다 했죠. 외단은 뭐라 했나요? 외단 외부에 있는 절대자의 뜻이다. 그래요.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악한 견해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악령이 깃든다 했죠. 그래요. 그러면 절대자의 뜻이 전해지더라도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바위에 그래요.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이 있다고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밭이 좋아야 된다 이라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밭이 나쁜 거죠. 그래요. 제대로 된 외단을 얻어야 되겠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인생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너무 풍요로운 것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아까 가난도 문제지만 너무 풍요로우면 쾌락에 빠지기가 쉽죠. 뭐 가난한 것보다 낫겠죠.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바르고 착한 마음은 뭘까요? 적어놨죠. 모든 인간들이 신금을 익혀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신금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나 절대자와 함께함을 알면 자신이 아들과 딸임을 깨닫고 그래요. 섭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를 항상 지니고 실천하는 마음을 지닌 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